카페 오픈하는데 그라인더 하나 잘못 두면요, 오픈 첫날부터, 아니야, 오픈하기 전부터 커피 맛이 망했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카페 창업 전이나 그라인더를 변경하려는 분들에게 그라인더 선택 기준과 추천 리스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며 에스프레소 추출을 맞추고 웬만한 종류의 카페 상업용 그라인더들을 다 써봤습니다. 제 스타일대로 상황별로 확실하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라인더를 살 때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뻐의 타입입니다. 칼날의 형태가 어떤 거를 사용하냐. 일반적으로 플랫버와 코니컬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버가 맛이 선명하다느니 균일하다느니 코니컬이 다채롭다느니 이런 교과서적인 말들이 있지만 요즘에 와서는 많이 깨졌어요. 워낙에 칼날의 가공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커피를 옛날에는 무조건 뭐 으갠다 혹은 절삭한다라는 개념만 있었지만, 사실 그라인더에 있는 칼날들은 그 칼날의 영역들마다 역할들이 있거든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원두가 어느 정도 으개지는 효과를 내고, 칼날 한 줄 한 줄에서 잘리고 마지막에 나가는 길목에서 커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플랫버를 선호한다, 누구는 코니컬을 선호한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저는 카페에서 상업용으로 사용을 할 때 그다지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라인더 칼날만 하더라도 뭐 이런 플랫버부터 시작을 해서 티타늄 코팅된 칼날도 있고 코니컬 칼날도 이렇게 있지만, 카페에서 사용하는데 이게 과연 우선순위일까?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라인더를 살 때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두 번째는 분쇄도 조절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마냥 설정을 해놓으면 같은 시간초에 나올 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20g을 넣고 40g을 추출을 해. 그럼 이거를 어떤 세팅 맞춰주는 사람이 와가지고 30초로 맞춰줬다면 그거는 1시간, 2시간 뒤에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왜? 원두라는 거는 세포를 벌려놓은, 구워놓은 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추출하는 온도 혹은 그 카페의 실내의 온도나 습도나 그 원두의 디게싱 상태에 따라서 추출 시간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나는 30초로 맞추고 싶은데 어쩔 때는 카페를 하다 보면 25초, 27초 이렇게 거슬리게 빨리 나올 때도 있고, 32초, 35초, 36초 이렇게 느리게 나오는 그 미세한 영역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그라인더 분쇄도를 조정해가지고 원두의 알갱이를 다르게 만들어주고, 추출 시간이 내가 설정하고 싶은 시간초에 압력을 잘 버티면서 내려오게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몇몇 그라인더들은 분쇄도 입자판을 이렇게 돌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러고 움직여요. 하지만 다른 그라인더, 다른 미세 조정이 가능한 그라인더다 라고 한다면 한 칸, 두 칸, 세 칸이 아니라 부드럽게 다이얼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러한 미세 조정이 가능하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할 카페가, 내가 놓을 그 그라인더가 우리 카페의 러시타임 속도를 견딜 수 있냐 없냐, 바쁜 카페냐 아니면 좀 한적한 카페냐에 따라서 그라인더를 선택할 때 또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그라인더라는 거는 계속 마찰이 되고 모터에서는 힘을 가하기 때문에 발열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발열이라는 거를 식혀줄 쿨러가 돌아가고 있냐, 분쇄를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 큰 칼날이 들어가 주냐. 당연히 바쁜 카페에서는 쿨러도 되어 있고 칼날이 큰 그라인더가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청소가 쉬운 구조냐. 그라인더라는 것도 마찬가지, 에스프레소 머신도 그렇지만 청소는 계속해서 하게 되거든요. 데일리 청소가 있겠고, 아니면 주간에 하는 청소, 아니면 월 단위로 하는 청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라인더는 예를 들어서 원두가, 내가 강배전 원두를 써, 기름기가 자글자글해. 그러면 그 그라인더 속에서도 커피가루들이 꽤 많이 뭉치고 찌들고 토출구에 걸려있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인더를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추출을 하려고 그라인더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입자가 일주일 전 입자인지 한 달 전 입자인지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라인더를 산다라는 거는 청소적인, 관리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에스프레소 머신 파트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지만, 중고로 팔 때 괜찮냐. 그라인더가 아예 멈춰설 정도로 10년, 20년 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라인더를 중고로 처분할 때 괜찮냐,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쓰고 있는 거냐, 더 나아가서는 AS적인 측면이나 부품들의 공급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100만 원 이하 모델들, 저는 카페를 오픈하는데 장비에 그렇게 넉넉한 자금을 쓸 수가 없어요. 최대한 장비를 좀 줄여야 되는데 가성비 혹은 저가형 그라인더를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3가지 모델 정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피오렌자또 F642, 두 번째 벨로조 CXM20, 세 번째 헤이카페 버디. 이 세 모델이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날 기준으로 전부 다 100만 원 이하 값을 띄고 있거든요. 제가 에스프레소 추출 세팅 맞추러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만나는 거는 피오렌자또 F642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할 거다, 전형적으로 쓰는 거를 갖고 싶다, 나중에 중고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 좀 수월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피오렌자또 F642 모델이 가장 괜찮고요. 여기서 F642의 64가 그라인더 칼날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벨로즈 모델이 있는데 저도 세팅 맞추러 다니다 보면 간혹가다 만나는 그라인더기는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중간중간 머신 업자분들이 이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 머신이랑 냉장고랑 이런 거 한 번에 껴서 팔 때 좀 하나 쓱 들어가 있는 꼽사리의 느낌이 살짝은 보이는 것 같아요. 벨로즈 그라인더를 어떤 분들은 이 감성 자체가 되게 이쁘고 좋아, 우리 카페 그 화이트 톤 분위기에 깔끔하게 있는 그 외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소음의 문제가 저는 좀 싫더라고요. 그 벨로즈 그라인더를 분쇄하면은 잉 하는 소리 나면서 분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카페에서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상판 테이블이 밑에가 공간이 벙벙벙 뚫려서 그라인더를 작동할 때 울리냐 안 울리냐 이런 상판도 작용을 하지만 카페 내부가 많이 울리는 곳은 이 그라인더를 작동하면 손님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 소리 때문에 뚝 끊겨요. 그러면 추출하는 나조차도 되게 눈치 보인다. 그래서 이게 추출이 잘 안 나오냐 잘 나오냐의 범위는 아무래도 저가형 그라인더에서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소음이 저는 거슬리더라. 그 다음으로는 헤이카페 버디, 저는 써봤을 때 괜찮았습니다.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정밀 분쇄도가 가능했어요. 미세 조절이 가능했어요. 피오렌자또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칸 한 칸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저가형 그라인더에서 정말 미세하고 균일한 추출을 다루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거를 컨트롤을 관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헤이카페 버디 괜찮습니다. 100만 원 이하 모델에서는 또 알려드려야 할 거는 아무래도 너무나도 바쁜 카페에서는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맛있는 커피를 내려줄 거라는 기대를 하면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약배전 커피를 쓸 거야. 원두는 강배전이 될수록 잘 깨져요. 열을 그만큼 오래 받았으니까. 반대로 약배전 커피들은 열을 조금 받아서 팽창이 조금만 된 애들이겠죠. 그래서 원두들이 실제로 되게 단단해요. 그런데 이 단단한 약배전 원두들을 저렴한 그라인더에 넣으면은 그라인더가 멈추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게 이러고서 막혀버리는 거. 저가형 그라인더와 약배전 조합을 하시려는 분들은 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는 좀 고민을 했어요. 100만 원대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200만 원대로 나눌 것이냐를 고민을 했는데 사실상 그라인더를 살 때 이제 100만 원대를 본다, 200만 원대를 본다 이러는 분들은 거의 층이 비슷하거든요. 너무 저렴한 거는 쓰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내 커피를 위해서 나는 장비를 그래도 조금은 투자할 의향이 있어. 지금 알려드릴 거는 이런 분들을 위한 그라인더 라인입니다. 차근차근 보면 처음에 제가 알려드렸던 피오렌자또 F642 모델이 있었는데 피오렌자또 F642 프로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 모델이 가격으로 따지면은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한 40만 원이 더 비싸지더라고요. 근데 이 40만 원이 더 비싸지는 이유가 청소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윗칼날 분리가 쉽게 버튼형으로 했다라는 것과 토출구에 그 날림 방지를 좀 하기 위해서 이런 고무 플래퍼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쇠 삼지창 같은 느낌으로 바늘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원두가 여기서 쌓이거나 찌드는 문제가 살짝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굳이 40만 원 더 주고 이 두 가지의 이점을 가져가야 되나? 저도 사실상 이 피오렌자또 F642 프로의 가격을 보다 보면은 조금 더 많은 기능이라든지 혜택을 넣어줬으면 어떨까 싶던 그런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 피오렌자또 F642 모델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게 피오렌자또 F832입니다. 이러면은 칼날의 크기 83mm겠죠. 가격은 이제 100만 원 후반대로 올라가는데 피오렌자또 감성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조금 바쁜 타임에 러시 타임을 견뎌야 돼 하면은 이 라인으로 올라가시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차 살 때도 똑같잖아요. 조금만 더 보태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피오렌자또 F832를 보시다가 많은 분들이 안핌 라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안핌 라인으로 올라가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배드 뉴스가 있습니다. 안핌 슈퍼 온디맨드 모델을 포함해서 이 안핌의 라인업들이 단종이 돼버렸던 게 이 커피 쪽에서 많이 충격을 줬었죠. 안핌이라는 회사가 말코닉이랑 디팅 같은 그룹 속으로 들어갔어요. 해외에서 햄로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햄로 그룹 안에는 말코닉, 디팅, 안핌, 헤이카페 이 네 가지 회사가 이쪽 그룹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 그룹에서 얘네들의 그라인더의 형태들을 거의 다 비슷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핌 슈퍼 온디맨드를 비롯해서 안핌의 대표적인 라인업들이 전부 다 단종이 되고 안핌 루나와 알바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핌 슈퍼 온디맨드나 SP2나 좋은 단맛을 내줬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예전에 그라인더 추천 영상에 올렸을 때 안핌 SP2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안핌 SP2를 구매하면은 칼날이라는 소모품을 살 수도 없고 단종되는 그라인더를 누가 쓰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안핌 그라인더들이 왜 그렇게 단맛이랑 커피의 맛을 풍성하게 잘 내줬냐? 저는 저 RPM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라인더가 회전을 할 때 RPM이라는 게 있어요. 그라인더를 찾다 보면은 고 RPM으로 커피를 분쇄해주는 애들이 있고 저 RPM으로 커피를 분쇄해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저는 맛을 보다 보면은 에스프레소에 있어서는 저 RPM이 훨씬 더 좋은 맛을 내준다라고 저는 제 경험상 생각을 하거든요. 고 RPM의 커피들은 되게 뚜렷한 감을 가지고 있지만 손님들이 마셨을 때 그 부드러움을 가지기에는 어려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커피를 전문적으로 맞추는 바리스타들의 입장이 아니라 카페를 운영하시는 일반 사장님들의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핌 슈퍼 온디맨드나 SP2나 RPM이 800, 650이었어요. 안핌의 루나랑 알바가 새로 나왔는데 말코닉 그라인더랑 너무 비슷한 내부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RPM은 180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안핌 루나와 알바를 처음에 만나서 추출을 해봤어요. 맛이 그다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그 안핌의 감성이 싹 다 사라지고 너무 말코닉화 돼버렸는데 근데 이럴 거면은 차라리 말코닉 거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안핌이라는 그 감성 자체가 그냥 날아가 버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소신 있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 안핌 루나와 알바는 다른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많이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광고 해달라는 이런 안핌 의뢰가 들어왔을 때도 저 정말 죄송하지만 그 그라인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안 받겠습니다 이랬거예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안핌 그라인더 옛날이 너무 좋았고 지금 바뀐 안핌이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메저 라인업인데 메저도 제일 저가형 라인은 슈퍼졸리가 있어요. 슈퍼졸리 V 프로가 있고 슈퍼졸리 V 업이 있어요. 이 두 가지도 이제 듀얼 쿨링이 있냐 아니면은 원래는 버튼의 방식이었는데 터치 패널 방식이 들어가 있냐 이런 차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저의 슈퍼졸리 라인업은 그다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추출이 똑바로 나오기도 조금 힘들었고 칠침봉이라든지 도징컵을 쓴다든지 이런 방법들로 추출이 잘 나오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가 분쇄해주는 그 능력이랑 맛을 내주는 거 마지막으로 소음도 좀 시끄러워요. 그 슈퍼졸리 특유의 분쇄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저 라인업 중에서는 슈퍼졸리보다는 메저 메이저 라인업, 메저 메이저 라인업에서는 또 V와 VP 라인업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메저 VP라는 게 조금 더 비싸고요. 근데 왜 비싸냐? 아까 제가 RPM을 얘기했었죠. 메저 V 같은 경우에는 RPM이 1600이에요. 메저 VP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저 RPM을 겨냥해서 나온 모델이에요. RPM이 1080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팅을 이래저래 맞춰봤을 때 메저 V로 추출했을
추출했을 때랑 메저 VP로 추출했을 때 메저 V는 다소 날카로운 경향의 커피 맛을 많이 보였고요. 메저 VP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랑 바디감, 커피의 다채로운 이미지 이런 게 다 잘 나와주더라고요. 메저 VP 같은 경우에는 그 목 부분에 보면은 빨간 색깔로 띠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플랫버 형식의 스타일 그리고 중간 정도의 그라인더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메이저 VP 쪽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요 코니컬 그라인더죠. 메저 로버 S입니다. 메저 로버 S가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지긴 했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커피 좀 한다라는 집 가면은 메저 로버 S는 웬만하면 또 다 깔려 있고요. 그 모습 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라마르조코 머신의 메저 로버 S. 지금 제 뒤에도 메저 로버 S가 있고요. 제일 좋은 이유는 맛에 있어서 저는 최강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쇄도라든지 세팅값들 잘 잡으면은 맛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게 잘 나오고요. 어떤 그라인더들은 이 커피 맛을 되게 단편적으로 좁은 길목을 보여주는 그라인더들이 있고 저는 다채롭게 펼쳐주는 그라인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메저 로버 S 같은 경우에는 다채롭게 잘 펼쳐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추출할 원두가 캐릭터의 한 면만을 원해가지고 균일하게 그냥 쨍하게 가겠다 라고 한다면야 다른 말코니 그라인더나 이런 거를 추천을 하겠지만 지긋하고 견고하게 내 커피를 보여주겠다 한다면 메저 로버 S를 제일 많이 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저 라인업 중에서 추천을 해드리자면 300만 원 정도의 플랫버 그라인더를 저는 중간 형태로 좀 사고 싶습니다 하면 메이저 VP. 그래도 커피에 좀 힘 좀 주고 맛의 스펙트럼을 넓게 펼쳐가지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메저 로버 S.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점 한 가지를 제시를 해볼게요. 요즘은 그라인더들이 시간초 기반이 아니라 무게 기반으로 많이 바뀌어서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포터필터를 그냥 꽂아 놓으면은 내가 손을 떼면 이 그라인더가 0점을 순식간에 맞춰서 내가 설정한 그라인딩 원두량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그라인더는 시간초 기반이죠. 그럼 내가 3초를 분쇄를 해도 얘네가 온습도에 따라서 원두의 컨디션이 다 달라지니까 어쩔 땐 18g, 어쩔 땐 19g, 어쩔 때 19.5g 이렇게 변동폭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0.3g만 달라져도 커피의 추출 속도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 보니 요즘은 이제 저울을 내장해서 무게 기반이 나오는데 메저사에서도 코니 SG라는 무게 기반 모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논제를 하나 던져볼게요. 내가 메저 로버 S를 막 400만 원 주고 구매를 했어. 근데 얼마 안 가서 얘가 무게 기반이 새로 출시가 된 거야. 그러면은 얘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중고로 판매할 때 그 문제점은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게 참 미지수인 상태예요. 지금 시장의 변동 상황은 무게 기반으로 가고 있고 새로 출시까지 차근차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구매하는 이 타이밍이 영향을 받게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좀 그 누구도 확신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그나마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구매를 한 다음에 해외에서 메저 무게 기반 이게 새로 나왔다. 내가 가진 모델이 무게 기반이 새로 나왔어? 빨리 중고로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사실은 메저가 전 세계 1등이고 그 다음 말코닉 그라인더 라인업입니다. 말코닉은 지금 265S 265S의 무게 기반이 추가되어져 있는 그라인드 바이 웨이트가 되어 있는 GBW 여기에서 칼날이 좀 더 커집니다. 말코닉 280S 그 다음 280S GBW 이 단계대로 나오는데 얘네들은 그냥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할게요. 말코닉 그라인더는 커피 맛이 굉장히 선명하고 뚜렷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에스프레소 추출 수업을 할 때 있잖아요. 원두 하나 가지고 그라인더를 다 써봐요. 그러면 그라인더별로 나오는 맛의 뉘앙스들을 맛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절반 이상의 제 수강생분들은 표현하기를 메저 로버 같은 경우에는 커피 맛이 되게 다채롭고 재밌었는데 말코닉 그라인더로 추출하니까 커피 맛이 나 견과류야, 나 과일이야 이게 엄청나게 선명하고 깔끔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반 이상의 분들은 아무래도 좀 싫어했었고요. 몇몇 분들은 오히려 그 되게 또렷하고 깔끔한 뉘앙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 시기에 저는 만약에 깔끔 선명한 맛의 커피를 좋아하고 브랜드도 봐야 되고 무게 기반인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싶다. 카페가 조금은 한적하다면은 말코닉 265S GBW
GBW 추천드리고, 바쁜 곳이에요 하면은 한 단계 더 커진 280S GBW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안핌 그거랑 결국 틀이 거의 비슷해요. RPM도 1700입니다. 칼날도 아까 안핌 루나랑 알바가 칼날의 크기가 65mm, 80mm였는데 얘는 말코닉도 지금 똑같죠? 265S, 280S 같은 회사로 가다 보니까 거의 틀이, 이 메커니즘이 비슷해졌어요. 제 뒤에 있는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말코닉 265S GBW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라인더 하나가 더 있는데 미토스 그라인더입니다. 미토스도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미토스 마이 1이 있고 이제 마이 75, 85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렇게 뭐 장사를 엄청 바쁘게 할 곳이 아니다 보니까 제일 저렴한 라인인 마이 1 한 대를 두기는 했는데, 일단 맛 되게 좋습니다. 얘 RPM 900 나오네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단점 아닌 단점이라면, 미토스 그라인더는 칼날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때 이 뭐 아구가 안 맞거나 이러면은 이 그라인더가 뒤뚱뒤뚱 진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면 토출구의 어떠한 막힘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맛은 되게 괜찮다. 그래서 사각형 박스의 이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미토스가 좀 더 좋습니다. 그라인더 분쇄도를 변경을 해도 그라인더 칼날이 살짝 서 있다 보니까 금방금방 바뀌는 변화도 되게 좋고요. 챔버 양이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드립 그라인더 파트인데, 이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카페를 오픈하는데 서브 그라인더, 디카페인용 그라인더 아니면 핸드 드립을 하려고 해요. 뭐 더치커피 내릴 만한 그라인더도 필요해요. 이런 리테일류 그라인더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 제 영상에도 한 번 정도 나왔던 말코닉 X54라는 한 60만원, 70만원 정도의 그라인더가 미니미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걸로 디카페인을 작은 카페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핸드 드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에스프레소, 핸드 드립 둘 다 가능해요. 아무래도 가격적인 이점도 너무 좋고 말코닉 회사에서 만들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라인으로 서브 그라인더를 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많이 하시고요. 또 제일 베스트셀러죠. 말코닉 EK43. 말코닉 EK43이야 핸드 드립 하는 카페에서는 다들 두는 그라인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제가 구매했던 디팅 807 랩 스윗이라는 모델도 있어요.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은 말코닉 EK43 vs 디팅 807 랩 스윗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재는데, 가격적으로 보자면은 디팅이 아무래도 좀 더 비싸기는 해요. 이 두 가지가 누가 더 맛있냐, 블라인드 테스트로 맞출 수 있냐,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저희 로스팅 공장에서도 직원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 했거든요. 디팅 807이 더 맛있냐, 말코닉 EK43이 더 맛있냐 해봤을 때,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맛있다라기보다는 저는 이 영역에서는 브랜드를 어떤 거를 내가 더 선호하느냐, 그리고 외향적인 디자인이 어떤 게 더 좋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을 삼고 있어요. 카페에서 쓸 때. 그 다음 또 경쟁 드립 그라인더로는 메저 GM이 있습니다. 메저사에서 나온 드립 그라인더인데, 이 드립 그라인더도 되게 독특해요. 에스프레소 버와 드립 버가 따로 분류가 또 되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써봤을 때 그런 점이 너무 재밌기도 했고요. 그라인더의 분쇄도를 다이얼이 아니라 수치값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수치값으로 내가 0.0 몇 단위로 할 거냐, 이걸 미세하게 칼날이 그 수치값으로 이렇게 분쇄도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딱 봤을 때 진짜 기능들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 보니까 별로더라고요. 왜 별로였냐면, 말코닉 EK43을 내가 카페에서 두고 사용한다라고 쳐볼게요. 에스프레소도 분쇄했다가 핸드드립 이거 했다가 배전도 다른 원두도 했다가 더치커피 분쇄도도 했다가 이리저리 많이 분쇄도를 바꿔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다이얼을 쓱싹쓱싹 빨리 내가 손으로 돌리면서 맞추고 분쇄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숫자로 해가지고 막 한다라는 게, 즉각적인 반응을 내가 그때그때 센스 있게 컨트롤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 오히려.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오히려 카페에서는 리테일 그라인더를 쓸 때 훨씬 더 좋다 였습니다. 말코닉 EK43이 제일 베스트셀러이지만 드립 그라인더를 추천을 한다면 아직까지도 저는 이 왕좌는 말코닉 EK43이지 않을까. 메저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에 미친 사람이라면 쓰시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카페 실무적인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카페에서는 생두부터 시작되는 이 로스팅과 원두, 그리고 원두의 배전도, 날씨,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변수
변수를 즐기기보다는 안정화되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변수가 원두 하나만 하더라도 변수가 너무 많은데 그라인더 작업, 그라인딩 자체에도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죠. 커피에 좀 미친 자다, 나는 여러 가지를 해볼 거다 라고 한다면 메저 GM, 나는 카페 운영을 수월하게 빨리빨리 하면서 그 카페의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딱 놨을 때 커피집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다. 말코니 EK432 아직까지 왕좌다. 자, 그럼 마무리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 이하의 그라인더를 본다. 제가 처음에 세 가지 모델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의 추천으로는 피오렌자또 F642 그리고 헤이카페 버디 이 둘 중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 라인업으로 나는 좀 더 힘을 줄 거고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그라인더를 두고 싶다. 중간 라인업으로는 메이저 VP 추천드리고요. 아예 상위 버전으로 올라가고 싶다 하면은 메저 로버 S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맛이 깔끔하다라는 게 좀 괜찮다라면은 그리고 저울을 안 쓰고 빠르게 작업을 넘어가고 싶다, 그라인드 바이 웨이트 기능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말코닉 265S GBW, 280S GBW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서브 그라인더로 하고 싶다, 내가 드립 그라인더를 하나 근사하게 두고 싶다, 말코닉 X54 추천드리고 있고요. 조금 저렴한 라인으로. 그게 아니라면은 아예 상위로 번듯하게 놓고 싶다 하면은 말코닉 EK432입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질문들도 들어와요. 저희야 원두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부님 혹시 저는 오멜라스 원두 중에서 이 원두를 쓰려고 하는데 이 원두와 제일 잘 어울리는 그라인더나 머신이 뭘까요?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지만 사실 다 비교해보면 이게 변수라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 사이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그라인더와 머신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야 내가 사용할 원두처에 가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면서 테이스팅을 여러 가지로 하고서 그라인더를 고르는데 힌트를 얻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 카페의 인테리어적인 요소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 그라인더를 느끼고 있는지 장단점, 제가 추천해드린 것들 열심히 찾아보시고 아무쪼록 그 카페에 맛있는 커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제 인스타도 한번 팔로우 해주시면 좋고 유용한 정보였다면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